그래서 그쵸? 아까 얘기했던 그 표를 얘기할 때 저는 웨스트라는 걸 되게 강조해요. 저희 학생들한테 웨스트. 이게 뭐냐면 표가 자신만의, 그러니까 표준화된 공부를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근데 이거의 그 해결책은 뭐냐면 나만의 학습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학습 경로랑 내가 만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만든 것보다는 이미 되게 잘 돼 있는 거 따라가면 돼요. 궁금한데 혹시 학생 물어봐도 돼요 지금? 뭔가를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시작을 해요? 내가 새로운 걸 공부하고 싶어. 읽는 것부터. 진짜 너무 안타까워. 읽는 것부터 하면 안 되는데. 왜 읽는 것부터 해? 뇌가 읽는 걸 싫어하는데. 저희 뇌는 읽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100% 기프티드예요.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서 그건 재능인 거예요. 근데 뭐 너 책 못 읽어? 그거 괜찮아. 너 그냥 우리 그냥 모든 사람들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그게 가장 많이 했던 방식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많은 걸 빠른 시간 안에 못 배워요. 그럼 이게 뭐냐? W는 work on priorities.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중요도 순위를 무조건 매겨야 돼요. 매주, 매달 이게 달라져야 돼요, 순위가.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 우선. 스탠포드에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대학원 인터뷰가 What is your priority라고 해요. priority의 정의를 내려주세요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energy management. 제가 이 네 가지 중에 조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에너지 매니지먼트예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이상한 곳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랑 싸우는 거. 기 다 빨리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싸우는 거. 친구랑 트러블이 있는 거. 그쵸? 또 다른 에너지, 그냥 쓸데없는 거 계속 보는 거. 에너지 웨이스트가 되게 많은데 이 에너지를 우리가 그냥 계속 쓰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이 다음 set aside time for deep work. 이게 뭐냐면, 자, 이거는 에너지를 우리가 세이브를 하자라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꼭 좀 난이도가 있는 공부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 시간과 공간을 세이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되게 창의적인 걸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지금 이미 에너지를 소진히 다 했어. 그러면 못해요. 내가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창의적인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을 정확하게 분배를 해줘. 이게 이 친구가 가장 시간이 좀 널널하고 혹은 가장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시간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토요일 12시일 수도 있어요. 밤. 찾으셔야 돼요. 그 시간. 에너지를 가장 세이브해서 팍! 쓸 수 있는 시간. 제 시간은 밤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에너지를 딱 쓸 수 있는 시간. 그때부터 새벽 4시까지. 그래서 집중이랑 몰입을 필요한 시간을 저희가 좀 세이브를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이 뭘까요? Track and adjust. 이게 뭐냐면 매 주마다 평가를 내려야 돼요. 나 잘하고 있나? 나 타임 매니지먼트 괜찮나? 내 순위도가 괜찮았나? 내가 1순위로 했는데 이걸 왜 안 했지? 내가 분명히 책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책을 분명히 2페이지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책을 쓰는 걸 이슈로 놨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그걸 안 했어.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일까라는 걸 매 주마다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요. 왜 안 했어? 제가 매 주마다 학생을 만나서 이 말밖에 안 해요. 자, presentation go. 해봐. 저번 주에 얘기한 거 해봐. 말해봐. 못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미친 잔소리가 나가죠. 요것들을 어머님은 그냥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엑셀을 그냥 밟으면 바로 사고 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요 네 가지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냅다 공부하지 말고, 야, 너 CS 공부해야 돼? 갑자기 어머니 제가 잘하는 거 알아요. 야, 저기 CS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 저기 학원 등록한다든지. No, West. 이것들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으로 가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회계라든 교육 과정을 좀 벗어나서 이 친구한테 맞는 시간대를 찾고 이 친구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해줘야 돼요. 그쵸? 양이 다가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유럽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는데, 밤까지 공부하는 문화가 없는데 왜 걔네들은 더 많은 거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국제 학생들은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왜 국제 학생들은 한국 학생처럼 공부해요? 왜?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WEST. 자, 그러면 priority를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priority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왜? 너 1, 2, 3밖에 안 할 거잖아.
난이도를 만드셔야 돼요. 난이도 제일 센 거. 그러니까 내 에너지랑 내가 정말 이 태스크는 정말 힘들어서 내가 온갖 에너지와 내가 진짜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태스크를 나누셔야 돼요. 1은 정말 반복인 거.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보는 거. 이런 거 1이에요. 내가 만약에 책을 써야 된다. 그림을 그려야 된다. 코딩을 해야 된다. 사회에 어떠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이걸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학생들 중에 grad student도 못하는 NLP에서 방언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방언. 제주도 방언. 이거 공부해서 지금 아시아 스터디까지도 지금 들어갔어요. 이거 하려면 제일 강도가 높은 태스크예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3개, 4개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내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간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고 어느 시간대가 내가 진짜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은 내가 쓰고 싶어. 예를 들어 학교 끝나고 갔다가 밥 먹고 운동 가기 전에 1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한 거 해. 근데 여기서 못하는 애들이 뭘 하냐면 이거 되게 똑똑한 애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해요. 여기다가 이거 넣어요. 그 1시간 안에 뭐 해? 그러면 책 쓰고 쌤 저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당연하지. 네가 이상한 시간대에다 그걸 넣어버렸잖아. 사람은요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지만 같은 레벨로서 그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매일같이 같은 마음가짐이 안 되잖아. 어머니 오늘 올 때 혹시 안 오고 싶다. 귀찮다. 없으셨죠? 없어야죠. 그쵸? 오늘 같은 날은 기대하는 날이잖아요. 그쵸? 근데 매일같이 이런 날이에요? 오늘은 좀 뭔가 해결책을 찾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날 혹시 어제 잠 좀 잘 주무신 분 있으세요? 오늘 혹시 시간 빼놨죠? 이것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거예요. 집중을 정말 잘하시고 계시거든요, 다들. 분명 지금 에너지를 좀 세이브 했다가 지금 쓰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걸 그냥 1, 2, 3, 4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플래너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프라이어티 플래너.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것도 다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나머지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에너지, 아까 말한 거, 에너지는 WEST에서 에너지는 맞아요. 똑같아요. 에너지. 내가 제일 많은 에너지가 언제고, 제일 없는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상하게 어떤 친구는 오자마자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30분을 자요. 딱 일어나니까 저는 선생님 30분 자고 딱 일어나면 에너지가 진짜 대박이에요. 그럼 그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거 하지 마요. 그때 막 반복하는 거 막 쉬운 거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 그러면 원래 그 친구는 이 시간만 잘 분배를 했으면 훨씬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던 친구예요. 이런 거 안 가르쳐줬죠. 어디 가서. 그리고 이제 deep work. deep work는 이 set aside for deep work, 그러니까 되게 집중하고 되게 좀 태스크가 좀 높은 그런 걸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진짜 내 공간을 확실하게 찾으셔야 돼요. 절대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오케이, 너가 무조건 이 시간대는 정말 집중해야 되니까 내가 이때만 너 어디다가 보내줄게. 아니면 내가 이때 너랑 나랑 약속했으니까 나 이때 청소기 안 돌릴게. 로봇 청소기 안 돌릴게.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방해하지 말고 얘가 2시간 동안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핸드폰 빼주세요. 핸드폰 없이도 어차피 랩탑으로 다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track and adjust. 매주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주마다 만나죠? 근데 내가 하라는 거 10개를 다 했어. 얘는 이게 지금 쉬운 거예요. 강도를 높여야 돼요, 그럼. 오케이, 너 아티클 하나가 쉽구나. 2개로 가자. 강도를 조금씩 올려. 그러다가 10개 중에 7개 정도 하는 그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완벽한 거예요. 쌤, 저 진짜 못했어요. 마지막 거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완벽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Set aside for deep work.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환경. 근데 진짜 환경 중요할까요? 저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항상 얘기하죠. 전 고시원에 살았어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왔어요. 환경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말하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너의 비전이 뭐냐? 그럼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건물 하나, 가장 높게 서 있는 교육을 상징하는 건물 하나를 만들고 싶다.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나를 바꿔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단순하게 나는 그냥 학생 가르치면서 행복한데요? 라고 하면 그냥 선생님 하면 돼요. 굳이 저처럼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애초에 제 세팅이 저는 건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 건물이 아니라 교육에 꽉 차 있는 JYP가 그런 거 아니에요? JYP가 성실하고 하지만 골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YG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애초에 저 방시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세팅 자체가 나는 더 클 수 있고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친구들이 디벨로핑, 이 BTS가 그냥 BTS 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만한 거 사소한 것까지 다 잡아줬대요. 그래서 BTS가 된 건데 마치 무슨 혜성처럼 나타나서 BTS 아니에요. 애초에 이 사람의 생각 자체가 거기로 들어가 있어요. 난 미국 진출하고 싶은데 왜 못하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딥 워크를 되게 높은 수준의 레벨의 공부를 그게 CS든 아키텍이든 뭐 엄청나게 힘든 아티클들을 10개를 읽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이유가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어머님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 할 수 있어. 네 마음가짐부터만 제대로 잡아. 이걸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높게 잡아. 높게 잡으면은 진짜 돼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고 힘들죠. 그거 자체가. 왜냐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내 변화가 더 중요하다인데 미드웨스트 싱글맘 아들이라는 이 되게 재밌는 사연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연이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1480이거든요. 이 친구가 받은 SAT 점수가 1480이에요. 아들이 1480을 받았는데 이게 한 2000 몇이거든요. 2000 이 정도? 근데 얘는 절대 이 점수를 못 받을 친구예요. 절대.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거짓말이야. 너 이거 치팅했지? 했더니 아니 내가 받은 점수 같은데? 자기가 실제로 이런 애가 아니에요. 자기는 멍청하고 맨날 넌 stupid. 넌 공부 못해. 실제 공부를 한 친구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1480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나 천재인가 봐 하고 1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잡지 회사 CEO가 돼요. 진짜. 그래서 억만장자가 돼요. 근데 딱 이 13년 후에 갑자기 레터 하나가 날아옵니다. 어디에서? SAT에서. 미안한데 있잖아. 우리가 13명 정도의 학생들을 잘못 점수를 줬어. 너의 성적은 740이야. 이거 진짜 있는 사연이에요. 여기에서의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이 친구는 자기가 천재라고 산 거예요. 그냥 내가 점수를 740을 받아도 돼요. 근데 얘는 천재라고 이때 믿은 거예요. 나 공부 잘하는구나.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애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1500 못 받았잖아. 화내고 소리 지르고 AP 점수 낮았다고 걱정하고 전화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더 잘났어. 시험만 잘 못 보는 것 뿐이야. 그런 말을 해주셔야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잡지회사 CEO 돈을 많이 벌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얘는 더 대박났죠. 이제 740점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지금 책에 써도 되겠다. 책 쓰면 난리 나겠다. 그쵸?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 이 두 번째는 지원서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이 뭐냐면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지원서를 정석대로 가면 안 되고 more is better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우리가 지원서에서 내가 이따가 말할 건데 more is better than 그쵸? less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이기는 게 better예요. 그리고 얘를 이기는 게 better more. 많은데 다 better야. 그러면 그냥 이기고 레슨은 애초에 문제가 있는 친구. 뭐가 지금의 표준화된 학생들 많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친구가 성공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better. Better is better, right?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예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 다음 걸 보시면 제가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큐멘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건 제가 여기다가 좀 정의를 했는데 포트폴리오에서는 비디오가 있고 픽처스가 있고 PDF 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PDF 폼은 에세이, 리서치 페이퍼. 픽처는 아트, 뭐 아키텍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포토그래피죠. 가끔 이제 사진을 찍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비디오는 makers, 그게 St. Louis, 시카고, 브라운, MIT 등등등등. 그리고 makers라는 건 내가 뭘 만들었다라는 걸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2분짜리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브라운이 여기서 살짝 좀 달라지는데 introduction.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리 인턴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인턴 영화 봤을 때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하이 하면서 나는 누구누구고 너네 플라이어를 어디서 봤고 그러면서 레주메 형태가 아니라 비디오 형태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가 입시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도거든요. 웹사이트, 유튜브 이렇게 기록하는 친구들, 블로그 이런 친구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클럽이랑 액티비티도 다 이렇게 문서 작업하고 사진 찍고 영상 찍는 친구들이 진짜 잘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hobbies and news. hobbies.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건담을 모은다든지 뭐 내가 취미로 뭘 한다든지 이러면 액티비티는 아닌데 내가 진짜 오랫동안 하고 있어. 그걸 보여주고 기록하고 과정을 녹여내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그리고 뉴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잘해서 뉴스에 나올 때가 있죠? 저는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스킬이랑 테스트. 왜? 스킬이랑 테스트를 어떻게 증명할 거야? 다큐멘테이션이 뭐가 있어? 그냥 뭐야 이거는? 성과죠? 그러니까 그냥 시험지에서 그냥 너 이름 써 있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보시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예요? 성과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진정성과 노력이랑 성장이에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내 진정성들을 보여줄 수 있고 성장을 보여줄 수도 있고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했던 2024년에 더 투명스럽고 더 진정성인 친구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학교의 레거시 때문에 탈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저희 학생들 지원서 작업할 때 제가 차트를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이건 제가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가 써있냐면 유니버시티 써있고 어플리케이션 리스트 써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그러니까 대략 잡아. 미니멈은 700이고 뭐 이런 거. 그리고 토플 테스트 있으면 뭐 쓰고. 그 다음에 AP 몇 점을 보는지 막 다 써 있어요. 제가 다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포트폴리오라는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친구가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하진 않았어요. 서던 캘리포니아, 카네기 멜론, UC 버클리, UC LA, 두크, 세인트루이스, NYU, 라이스, Northwestern, MIT, Yale 다 들어가 있어요. 하버드까지. 자, 제가 얘기해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거든요. No보다 Yes가 더 많을까요? 훨씬 많죠. No가 있는 학교는 딱 여기에요. 카네기 멜론, UC 버클리, UC LA. No, no,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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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다 포트폴리오 링크 걸어놨죠? 여기 No, Northwestern. 여기도 없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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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내년에 바뀔 거예요, 얘네도 분명히. 아니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죠, 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CMU는 좀 달라요. CMU는 너가 막 이런 거 저거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얘는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너는 학교에 어떠한 지금의 입지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해요. CMU한테는. 학교 안에서의 너의 reputation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너의 성과 그리고 너가 얼마나 네가 가고 싶은 그 진로와 그 탐구가 얼마나 early 했는지를 좀 봐요. 그래서 소시올러지로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히스토리, 디베이트부터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친구가 조금 더 유력해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마다 좀 달라요. 정말 달라요.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저희는 어느 식이냐면 학교마다 리스트도 다 다르고 액티비티도 다 다르고 심지어 에세이까지도 다 복붙하지만 그래도 최대한은 복붙하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학교 리스트를 짤 때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게 이 정도라면 이 정도 안에 만들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추장이랑 케찹이랑 머스타드랑 햄 있는데 무슨 된장국으로 만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슈퍼 리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전을 해보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이비스럽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8학교를 다 지원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그래서 끼워 맞춰버리죠. 어쩔 수 없이. 나는 너네 학교랑 핏이 맞아. 기는 기본서예요. 기본서를 버려라라고 하는데 저희 그냥 빨리 얘기하면 요거 그냥 저희 특허 있어요. 네, 그냥 되게 내추럴하게 말하죠. 특허 있다. 근데 SAT를 가르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SAT는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 다 똑같은데 이것도 좀 방식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제가 이거 따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바로 보세요.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자부심 있는 거예요. 제일 자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SAT 스코어는 저희 우성쌤이 진짜 잘 가르치기 때문에 한번 SAT 성적이 1570, 80, 90, 60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느껴질 거예요. 리서치는 진짜 또 자부심 있는 겁니다. 저희 리서치는. 왜냐면 너무 저희는 리서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스템이랑 좀 그러니까 넌스템 쪽으로 그다음에 이 결합된 것도 다 저희가 좋은 멘토 저희가 다 데리고 있어서 저희 선생님이어서 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저는 컨설팅이나 지원서만 합니다. 왜냐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그래서 보시면 이 모든 게 그냥 이거는 그냥 학업적인 부분인데 이 모든 게 SAT는 우성쌤, 나머지는 다 Specialized Research는 MIT Researcher, PhD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가르쳐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탑 5%로 좀 만들고 있어요. 근데 만든다라는 게 대신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무슨 글을 읽어야 되는지, 뭐가 좋은지를 알려줘야지 그 기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는 많이 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부분 우리 보편적인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써놓은 건 있어요. 근데 성적 관리 또 뭐가 있을까요? 대회 관리, 대회 추천?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클럽이랑 액티비티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좀 도움 및 뭐 예를 들어 뭐 멘토. 네 번째, 지원서 뭐 예를 들어 썸머를 하거나 뭐 지원을 할 때 그거 서밋 도와줘요. 서밋. 제가 봤을 때 제일 잘못된 짓인데 이거 스스로가 해야 되고 혼자 해야 돼요. 빨리 독립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은 빨리 독립시켜야 돼요. 이거 다른 사람이 했다가 오히려 더 큰일 나요.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고 이 친구가 안 하게 하면 잘못된 것만 보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난리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온 사람도 많아요. 정말. 이거는 그냥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패션 프로젝트 같이 만들어주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보편적이라고 전 생각해요. 조금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도움을 받으시면 저는 확신보다는 그 밑에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비스럽진 않아요. 챌린징하게 만들어야죠. 아이비스럽지 않죠. 아까 근데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하면 그냥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대회 다 깔려있고 여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대회 구글만 쳐도 스템 대회 10개 알려줘. 그럼 다 나와요. GPT 요즘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비스럽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제가 딱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쵸? 근데 요것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안 된다고 확신하게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스토리도 있고 뭐 이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갖고 있고 제가 모르는 무엇이 많으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요것만 있고 더 이상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고 그냥 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